네, 세 번째 챕터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printf 함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이 printf 함수의 전부를 아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scanf 함수도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scanf 함수를 전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쉽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함수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 printf 그 다음에 땡땡 %d 뭐 이것만 쓰겠습니다. 땡땡 그 다음에 num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출력으로 이루어지죠. 자, 유사합니다. scanf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scanf 그 다음에 땡땡 %d 땡땡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num이라고 써주되 여기에 %라는 연산자를 하나 탁 붙여줍니다. 이거 왜 붙여주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d가 의미하는 것은 십진수 정수 형태로의 출력이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십진수 정수 형태로의 입력을 뜻하게 됩니다. 즉 %d라는 서식 문자가 printf 함수에서 사용이 되느냐 scanf 함수에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십진수 정수 형태로 값을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이번에는 변수 num에다가 저장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용 방법은.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 여러분들 실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를 딱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변수 num에 1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단순하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 예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d %d라는 서식 문자가 scanf에서 사용이 되면은 이거는 십진수 정수의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이 아니라 이건 출력은 printf에서고요. scanf에서는 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입력을 받아서 자, 콤마 뒤에 나오는 변수 num에 저장을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연산자입니다. 이걸 가리켜 %,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연산자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답답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떤 이제 형태로 실행이 되냐면 자, 이 result num1, num2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면서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될 거고요.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canf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키보드로부터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딱 칩니다. 엔터키를 치면 여러분이 입력한 숫자가 num1에 채워집니다. 그건 실제로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 정수2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scanf %d 십진수 정수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num2에 저장을 해라. 따라서 커서가 또 깜빡거립니다. 입력될 때까지 깜빡거립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숫자 4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죠. 그러면은 그 4라는 숫자가 num2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뭐 1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num1에서 3이 저장이 되었고 num2에서 4가 입력이 되었다. 3과 4가 입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num1과 num2의 합의 결과 7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서 그 값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실행이 돼요. 어렵지 않죠?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붙여줘야 되는지 일단 한 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설명은 드리지만 이해는 안 갈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사실은 더 정상인 거고요. 그래도 저는 한 차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들을 때 혹 이해가 좀 더 잘 될까 해서 미리 제가 한 차례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자, scanf 함수, printf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옴표, 큰 따옴표 이용해서 문자열이라는 거를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num이라는 변수를 써주면 num이라는 변수가 전달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전달이 된 겁니다. 즉 printf 함수 호출을 하면서 문자열이 전달이 되고 num에 저장된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됐던 거예요. 전달이 됐던 거예요. printf라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면 거기에 문자열과 숫자 하나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scanf 함수 같은 경우는요, 좀 요구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자, 문자열을 전달을 해야 돼요. 즉 %d와 같은 %d와 같은 서식 문자를 담고 있는 문자열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scanf 함수가 이제 인식을 하겠죠. 아, 10진수 정수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으라는 뜻이구나. 근데 두 번째 인자는 뭘 전달을 하냐면 내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scanf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저장된 값을 저장할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을 해야 돼요. 왜 주소값을 전달해야 되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그냥 num이라고 쓰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num의 주소값이 전달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num을 써버리면 num이 가지고 있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지 주소값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연산자를 붙였냐면 요 % 연산자, 이걸 붙인 겁니다. 주소값을 반환하는 연산자예요. 이게 즉 이 연산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p 연산자의 주소값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num 앞에 end 연산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이 자리에 반환이 되어서 그것이 인자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해되셔도 좋고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들었다는데 일단 만족을 하자고요.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scanf 함수는 저장될 값을 저장할 변수의 이름 앞에 무조건 이 연산자를 붙여줘야 된다. 그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함수에서도 우리가 출력의 형태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었죠. 뭐 문자열도 일부 쓰고 서식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해가지고 출력의 형태를 우리가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canf도 입력의 형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scanf 함수 보시면 자, %d, %d, %d가 3개 쓰여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를 10진수 정수 형태로 하나, 2개, 3개를 입력받아서 각각을 갖다가 첫 번째 숫자는 num1에, 두 번째 숫자는 num2에, 세 번째 숫자는 num3에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력의 형태를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서식 문자가 %d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따라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입력의 형태가 좀 다양해졌죠. 하나의 scanf 함수를 통해서 나는 2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방법 위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n% 연산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값을 저장할 변수의 이름 앞에 n% 연산자를 꼭 붙여줘야 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세요. 사실 어려운 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num1, num2, num3 선언했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변수 미리 메모리 공간 마련한 다음에 내가 3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num1, num2, num3에 입력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4,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5, 한 칸 띄고 6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의 정수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시잖아요. 그럼 알아서 착착착 4가 num1에, 5가 num2에, 그 다음에 6이 num3에 순서대로 딱딱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scanf 함수 호출문이 끝나고 나면 num1과 num2와 num3에는 4, 5, 6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합인 15가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서 1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printf 함수도 알았어요. scanf 함수도 알았어요. 내가 나름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다양한 연산자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제 좀 장난을 칠 만한 거리가 이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번 뭘 만들어 보자. 한번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진도 나가다 보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러한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만들어 보시면 많이 만들어 볼수록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뒤로 나갈수록 덜 고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라는 말을 제가 좀 썼었죠. 앞으로 이제 저와 공부하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키워드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키워드는 시언어의 문법을 구성하는 그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키워드, 대표적인 거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예, 보이드, 본 적 있죠? 인트 메인 보이드 할 때 보이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자, 이런 보이드가 키워드입니다. 뭐, 그 다음에 제가 더블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진 않았지만, 이런 더블도 키워드고요. 뭐 우리가 당장 찾을 수 있는 정도는 요 정도네요. 자, 이런 것들은 키워드이고 이러한 키워드들은 이런 키워드의 이름은 변수의 이름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런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갖다가 제가 좀 그냥 한 차례 정리를 해드리면서 키워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한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챕터까지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